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치 고용건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연골판 파일에 대해서 절제술이 뭔지를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 연골판이 연골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연골판은 가능하면은 살리는 게, 봉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쪽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안쪽이 찢어진 경우는 결국 통증을 완화시키고 더 이상 파열을 방지해서 저번 시간에 보인 것처럼 절제술을 하는 거고, 이런 바깥쪽이 찢어진 게 특히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봉합을 해서 연골판의 기능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연골판 파열 중에서도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연골판이 다치거나 손상돼서 연골판을 절제하든지 또는 손상돼서 연골판이 기능 못하면은 퇴행성이 빨리 오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전체 연골판이 기능이 100이라면은 보통 저희가 절제술을 하게 될 때 한 20% 정도 절제하고 80% 살리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측이나 외측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이 파열되면은 연골판의 기능이 100%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연골판, 특히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가 파열되었을 때는 가능하면은 봉합을 해주라는 게 원칙이 됐어요. 이 후각부 파열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은 많지가 않아요. 동양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양반 다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꼬든지 또는 쭈그리에 앉으면은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에 힘이 많이 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많이 쭈그려 앉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운동하다 다쳐서 파열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처럼 많이 쭈그려 앉는 문화가 있는 민족일수록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가 잘 찢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아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쭈그려 앉는 일을 많이 알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릎 관절 연구했더니 이 연골이나 연골판도 여성 호르몬이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없어지는 갱년이 되면은 이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판들이 잘 찢어진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들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신 분들 훨씬 많이, 그게 당연하죠. 힘이 많이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퇴행성이 오다 보니까 잘 파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어떨까요?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저도 한 20년 됐는데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라든지 또는 허리를 검사하고 오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이 후각부 파열이 증상이 좀 묘해. 가장 많은 증상이 일단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뚝 하고 터진 느낌, 파핑이라고 해서 터진 느낌이 오면서 갑자기 정하니가 붙진 않는데 아파도 걷지는 못해요. 절고 한 3, 4일 동안. 그리고 이 관절을 만져보면은 누르면 되게 아파요. 그리고 특히 이게 쭈그려 앉을 때 하면은 통증이 많이 와요. 땡긴 느낌, 이런 것들이 후각부 파열의 증상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후각부 파열이 어떤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해도 오는 게 아니라 거의 10명이면 9명은 일반 생활에서 일어나요. 스쿼트를 하는데 쭈그렸더니 뭐가 막 장단이 아픈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뭐가 터지면서 아프신 이런 분들, 그리고 버스 타다가 버스 발 올리다가 이렇게 떡 터지는 느낌들 온다는 분들, 또 계단을 올라가다가 뭐가 터진다는 느낌들, 아주 위험하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증상이 한 3주까지 가다가 또 좋아져요.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한 번쯤은 전문병원에 방문하셔서 혹시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 아닌가를 한번 의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방치할 때 어떻게 되냐?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고 놔둬버리면은 이게 한 3주 지나서 통증이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연골판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이 모든 힘이 연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연골이 달아요. 그러면서 다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휘어가요. 이렇게 옷자로. 더 손상이 되면서 방치하면은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한 10명이면 8분, 9분은 다 파열돼 있어요. 다 이를 방치도 왔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골을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가 파열됐으면 가능한 조기에 봉합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측 연골판 반월상 연골의 후각 파열은 조기에 치료라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3가지 보면 돼요. 그냥 지금 내가 안 아픈데 놔두자. 그리고 수술을 하고 싶은데 꾸미자니 좀 부담되니까 좀 자르자. 절제를 하자. 나는 인공관 절대 싫어. 꾸며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놔두자. 언제 놔두냐? 일단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나이가 70대 중후반이라든지 80이 넘으시면서 터졌는데 이게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더니 지금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봉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시간이 지났고 또 퇴행성 변화도 왔고 나이가 많으신 이런 경우 보존적으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염증 가라앉 주사 치료하면서 놔두는 방법, 그리고 지켜보는 방법,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찢어졌는데 뭐 걸린 느낌, 찢어지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끼는 경우, 아프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꾸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그 찢어져서 끼는 부분만 잠깐 절제해주는 절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절제술이나 또 말씀드린 그냥 놔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퇴행성 관절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퇴행성 관절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퇴행성 관절을 좀 예방하는 쪽들, 염증이 있으면 약을 드시고 좀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꾸매자, 봉합하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거에는 이 봉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일단은 진단도 어렵고 테크닉적으로 좀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봉합을 무조건 다 잘랐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이유를 알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무릎 하시는 분, 특히 관절경 하시는 분이 10명을 놓고 다 물어보면은 거의 9분은 봉합 해주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언제까지 봉합을 해줘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연골판이 연골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딱 끼워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후각부 터지면 이게 여기 밖으로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만큼 기능이 없어지겠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MRI 찍어서 3mm 이상이 터져 나오면은 이게 연골선을 빨리 온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 내에 봉합을 해주는 게 좋고 늦어도 1년 내에 봉합해주기 좋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제가 막 수술을 강의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내측 연골판 후박부 파일만큼은 가능하면은 봉합을 빨리 해주는 게 원칙이 됐어요. 연세가 드셨어도 급성 파일은 봉합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또 인공관절 달라요. 인공관절만 또 이렇게 하는 병원은 다르고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좀 경험 있는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측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봉합을 해줘라. 빨리 6개월 내로 봉합하기 좋다. 그래서 진단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진단과 수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경험 있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렸고, 자, 사진 볼까요? 이번 63세 남자분이에요. 봤더니 똑같은 증상. 오늘 갑자기 장단지가 아프고 걷기 힘들었는데도 왔어요. 오셨는데 다른 병원 찍어온 MRI거든요. 이게 왼쪽 무릎의 바깥쪽, 안쪽인데 바깥쪽 봤더니 이 연골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잘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연골판이 이 밑에 뼈에 얹혀있죠. 이렇게요. 그죠? 뼈를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안쪽을 보니까 쫙 그어보니까 연골판이 밖으로 벗어나 있죠. 이렇게. 제가 그랬죠? 내측의 연골판 후각 퍼즐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봤더니 이 회색이 연골인데 바깥쪽 연골은 회색으로 보이는데 안쪽 연골은 가다가 요만큼이 좀 이렇게 하얗게 파였죠. 연골 손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뼈가 색깔이 검어야 되는데 여기 어때요? 하얗죠. 연골이 손상된 뼈도 먹는, 제가 그랬죠. 뼈가 괴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연골판 후각부가 이게 안쪽이거든요. 이 검은 인대 앞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연골판은 검게 보여야 정상인데 여기는 검게 보이죠. 앞쪽은 이거 하얗게 보이죠. 그러면서 음영이 없어져. 여기는 검게 보이죠. 이거를 위령 사인, 고스 사인에서 우리가 MRI에서 연골판 후박부 파일을 진단하는 기준인데 터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치? 다만 근데 아직은 그래도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연골 손상은 왔지만 다리가 휘지는 않았어.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예식을 봤던 거예요. 봤더니 이 안쪽 부분에 있는 연골판이 이 후각부가 터져서 볼렁 떠 있잖아요.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가능한 봉합하라고 했죠.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꾸맨 거예요. 딱 달라붙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연골 손상됐잖아요. 연골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얀 게 연골, 이게 바깥쪽 연골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안쪽은 아까 MR 봤던 손상된 게 나오면서 이렇게 파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진행된 과정이에요. 연골판 후박부를 놔두면은 연골을 보호 못하게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휘어가고 결국은 퇴행성 관절 말기가 돼서
인공관절까지 간다. 결국 연골 재생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손상된 연골을 이렇게 해서 연골 재생술을 같이 했다. 이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또 다른 단분도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63세 여자분이신데 연골판이 후각부가 터져가지고 봤더니 마찬가지로 연골 손상이 왔던 거예요. 후각부가 터지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연골 손상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여기다가 이분은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한 경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제가 몇 번 강의를 드렸죠. 또 연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자꾸 말씀을 드릴 건데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자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내측 연골판 파열을 방치했을 때 퇴행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단이 의심되고 증상 의심되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진단 받고 꼭 가능하면은 조기에 봉합을 해주고 그래서 연골 손상을 방지해서 퇴행성 관절을 예방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몰랐는데 제 강의를 환자분이나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새로 오신 스텝선생님을 교육을 시켰는데 유튜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의사분들이 보기에도 젊은 의사들 보기에도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이런 의학 지식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가는 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